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평소보다 30분 먼저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사 대책이 발표한 지 꼭 한 달인데요. 대책의 효과를 보기도 전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터졌습니다.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린 셈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사 대책 과연 순항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LH 투기 관련해서 어떻게 조사를 할지, 조사단은 어떻게 구성할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대통령님께서 총리실 지휘하에 한 점 의혹도 없이 강도 높게 조사하고 엄중히 대응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전 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리실 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빨리 거래 내역 전수조사 조사를 끝내도록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것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 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공직자의 투기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네, 정세균 총리의 LH 투기 관련 합동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구성을 할지 지금 방금 브리핑이 끝났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그리고 두선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세균 총리가 지금 막 발표를 했는데 정말 이 LH 땅 투기 의혹,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전체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지금 분노를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수성규 의원님 오늘 발표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형 어떤 사업 자체가 3기 신도시와 함께 국민들에게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에 의해서 사실은 주거 문제의 희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주도적으로 공공주도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마당에 이 공공 자체가 이렇게 투기적인 그런 부분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만천하에 지금 드러난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알려지고 있는 직원의 숫자라든지 투기적인 그러한 부분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알려진 왜 LH 직원들이 13명인가 14명 그렇잖아요. 네네. 그게 빙산의 일각이다? 네네. 그런데 투기가 이렇게 만연돼 있을 거로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그 직원들이 해당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내부 통신망에 보면은 아니 LH 직원이라고 해서 어떤 부동산을 갖다가 토지를 갖다가 뭐 취득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등등의 자체적인 반발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의 합동조사단에서도 지금 방금 그 총리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LH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도와 저기 해당되는 지자체 예. 이런 쪽에도 지금 전수조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SH공사까지도 지금 조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알려지고 있는 14명 내지 15명의 네. LH 직원들의 일부에 있어서의 몰지각한 어떤 일탈 행위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앞으로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그리고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치명타를 안겨주는 그러한 어떤 사례로서 지금 앞으로 전개되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보게 됩니다. 이재무 소장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오늘 연 이틀 지금 이게 도대체 뭐냐, 개인의 일탈이냐 아니면 뿌리 깊은 부패 구조냐, 발본세거나 이렇게 지시를 했고 바로 정세균 총리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그만큼 지금 위기감을 좀 느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LH공사가 이제 또는 국토부와 관련된 어떠한 또 SH공사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공주택을 주도하고 또 보다 청렴하면서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좀 청렴도를 유지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조직적인 어떤 범죄 행위가 좀 발견됐다라고 인식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들은 이것이 뭐 투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금액 자체가 한 100억 원 정도 100억 금액에 여기에 가담된 분들이 한 15명 정도 되는 데다가 대출이 약 한 60억 정도 되다 보니 어떤 사전에 정보를 인지하지 않고서는 토지를 특히 매입하는 거래 유형상 대출을 그렇게 많이 끼고서 대출을 받는다라는 자체가 좀 이상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신도시 공공택지로 예. 진행되는 확신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 거래다. 왜냐하면 대출 이자라든지 이런 것도 감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또 분할을 했죠. 예. 이제 농지 경영 뭐 이것도 써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등기 이전하고 그 다음에 지분 등기를 하고 그 지분 등기를 한 토지 위에 다시 묘목을 심었습니다. 묘목을 심었죠. 네, 나무를 심었다라는 건 나중에 이제 토지 보상 단계에 있어서 지작물이라는 어떤 이런 거를 가지고 보상 단가를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의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한 부분까지 지금 이제 다 완료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본다라면 그것은 이제 단순한 일회성의 어떠한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전의 정보를 인지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사전의 정보를 인지하고 이것을 분할까지 하고 그다음에 토지의 어떤 보상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지작물까지 심었다라는 거는 상당히 고의성이 농후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발본색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런 문제가 뭐 지금 당장에 있었느냐 이거는 저는 아니고 상당히 그 조직적으로 뿌리가 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LH 공사를 비롯해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법을 폐지하면서 대규모 택지 공급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한동안 소강 상태를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토지를 해서 3기 신도시라든지 지금 이제 저기 3기 신도시 6차 부지까지 이제 발표되는 어떤 이런 과정이 일어난 연도를 보게 되면 2018년 이후에 어느 정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택지 조성을 할 것이다, 신도시가 나올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던 상황부터 토지 매입이 사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든지 이런 거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LH공사나 어떤 이런 그 토지 관련 아니면 또 국가 정책을 주관하는 하나의 한 기관 중에 하나고 또 그것이 국토부와 상당히 밀접돼 있는 인적 관계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기관에서 일어났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틀림없이 내부자 공유 또는 어떤 사전의 정보를 인지하고 거기에 있던 투자 행위가 이루어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소장님은 이제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분 쪼개기를 하고 묘목을 심고 또 거액의 대출을 받고 이 정도 할 정도면 확실하게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그 지역이 공공택지로 지정될 거라고 조금 많이 알려져 있는 많이 거 알려져 아닙니까 있는 사실은? 곳이죠.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인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확정적으로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왕설래한 측면들이 있죠. 예.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투기적으로 자금을 투입했다는 것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그냥 과거의 보금자리지구 해제 지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예. 그와 상관없이 분명하게 지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 그런 정보를 이용했다는 예. 측면인데요. 예. 여기에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예. 과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아까 범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네. 이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아, 왜냐하면 왜요? 네. 현재 이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투기라는 단어 속에 투기꾼이라고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정할 수는 있지만 과연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그게 이제 부패 방지법 공무원들의 예.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네, 그런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이제 직무와 관련해서 사실은 획득했는지 여부도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직무와 관련해서 정보를 얻은 예, 거냐? 예를 들어 해당되는 사업과 관련된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일하던 분들입니까?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LH에 다 이렇게 다 퍼져 있는데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파트, 어느 부분에서 그러니까 전현직하고 토지보상 관련된 이제 업무를 주로 봤는데 이제 관할이 인천시하고 이제 광명 이쪽 사업단 쪽에 있었던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토지 보상 업무는 공공택지로 지정된 이후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택지 지정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안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물론 3기 신도시를 합니다라고 이제 국민에게 이제 발표를 예. 하게 되면 이제 그 3기 신도시의 영역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이제 광명 시흥에 7만 가구가 도입되는 이 아파트의 부지를 짓는 이 부지를 택지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영역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영역이 결정되면 그 영역이 결정된 거에 대한 도시계획 설계를 비롯해서 토시 예. 보상 업무를 착수하기 위한 감정 평가 작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보를 입수하거나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이런 업무들을 오랜 세월 보게 되거나 아니면 고위층에서 어떤 정보를 접속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라 그러면 사실상 어느 정도 이 대규모 택지들이 조성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알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사실은 이번에 3기 신도시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1기 신도시나 네. 2기 신도시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 1기 신도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사실은 해당되는 그 당시의 담당 장관 이외에 한 소수,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상황이다 예. 보니까 시장에서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또 2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사실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아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발표와 동시에 해당되는 특정 지역을 지정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나중에 후보지가 확정되면 이야기하겠다 하는 예.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해당되는 지역이 후보지로서 유력한 곳들이 어느 정도 다 공유될 수 있는 다 알려진 그런 시간적 텀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LH 직원 이외에도 아까 지자체뿐만 네. 아니라 국토부 내에서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조사 진척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이 부분은 과거의 이와 다른 하나의 발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전격적 발표가 아닌 상당한 시간을 두는 데 따른 하나의 이런 예상되었던 부작용이다. 아까 잠깐 이런 얘기 나오고 말씀하실 때 법적으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되는 예. 부패방지법이나 이런 예. 것이 해당되는 공무원이 아닌 예. 공사 직원이 청렴 의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약서를 쓴다 하더라도 예. 해당되는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그 부분에 과연 저촉이 되는지 여부가 그런지. 애매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쪽이 만약에 관련성이 있다면 산 땅도 다 몰수당하고 굉장히 예, 엄한 그건 이제 처벌을 그 법에 받을 따라 텐데 그런 그걸 부분들이 규명하기는 또 쉽지는 예, 않을 그래서 것도 같고. LH에서 지금 2019년도에 아마 하나의 사례로서 내부적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내부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예. 해당되는 직원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심할서 정도를 쓰는 것으로 그치고 경고와 심할서 주의 정도로. 정도 내부적으로 하는 그 정도에 솜방망이 그치고 처벌이었네요. 오히려 승진까지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제가 볼 때 지금 정부에서 발표에서도 항상 법적 책임을 강조하기보다는 도덕성 부분을 주로 강조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이것이 가지고 올 사회적 파장과 함께 사실은 해당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상황에서는 사실 단정하기가 쉽지 않은 예.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법적 책임이냐 아니냐를 묻고 반드시 법적으로 규정을 해서 이것이 범죄 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그런 법적 규명은 인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항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저는 근저에는 예.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끊임없이 한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이것만 뭐 새롭게 생긴 건 아닌데 갈수록 좀 금액이 커지거나 아니면 이제 좀 더 대담해지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또 실명까지 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에는 그것이 드러날까 봐 차명도 쓰고 모두 했지만 실명까지 쓰고 만약에 네. 이것이 법적으로 아니면 조사를 해서 밝혀지겠지만 이것을 내부자 행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조차도 실명을 예. 썼다라는 거는 이건 상당히 도덕적 해이거든요. 도덕적 해이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만약에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지금 광명하고 시흥에만 문제가 아니라 비단 예. 전체 영역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2018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라면 조사 범위는 저는 상당히 간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사 범위가 간단하게 된다라고 그랬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공적 기관들, 공공기관들 특히 예. LH공사, HS공사, 그다음에 이런 경기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에 있으신 분들의 어떤 투자 행태가 나온다라면 추후적으로도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만 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황금어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지자체 관련 지자체 또 다른 뭐 중앙부처 어떤 분들이 또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를 거래한다라는 게 일반인이 거래하는 거하고 어떤 개발 예정지, 택지 개발 예정 지역이라든지 어떤 개발을 행위로 하는 토지 행위를 일어날 때는 사전에 어느 정도 바람이 조성이 됩니다. 민간이 알아서 민간이 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을 흘리는 경우도 있고 추정될 수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 않고 계획을 알면서 소문내지 않고 은밀하게 매입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구분해 본다라면 오히려 이제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준동에 의해서 여기는 개발되고 조금씩 연장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이렇게 소문난 투자 매입 방식이 토지 매입 방식이 아니라 지금은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정부도 그것을 인식한 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전방위적인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지금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세균 총리가 관계 합동 조사단이 지금 조사를 착수했다. 네. 그래서 뭐 국토부 LH 지자체만이 아니고 또 전현직 공직자들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다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 조사에 이 국민들이 조금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또 이 국토부 지금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시 LH 사장이 국토부 장관이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이러한 사례가 이 정부 들어서서 초기에도 한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손꼽혔던 원흥지구 쪽에 그 지정 계획들이 한 3, 4개월 해서 6개월 전에 이미 노출됨으로써 해당되는 지역의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되는 지역의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정 지역의 땅들을 갖다가 집중 매입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의 원흥지구는 그게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례가 있는 걸 볼 때 사실 일단 이 정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보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약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그 여러 가지 뭐 좀 부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공무원이나 해당되는 뭐 공사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번에 실명을 갖고 이제 쓰긴 썼는데 이 부동산 이것은 제가 볼 때 한편으로는 해당되는 부동산 실명제 하에서 이 정도로 했다는 것은 관행적으로 그 안에서 이 정도의 정보와 이 정도의 그것은 거의 공유되는 정도 수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 뉴스나 특정 정보가 알려지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칭 지인들이라고 해서 아름아름 특정 정보를 내가 독점적으로 알려준다는 식으로 해서 그쪽이 퍼져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이 폭증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실제 그 이렇게 지역의 보이고요. 거래가 상당히 평소보다 많이 좀 늘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그러면. 부분들이 나타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 원인 제공자라고 볼 수 있는 변창흠 장관 LH 사장 재직 시절에 주로 이번 사안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장관으로 계시고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청렴도를 제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본인의 사실 도덕적인 책임에 대한 언급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빠르게 합동조사단을 구성을 했지만 과연 이것이 감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사실 여전한 편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정부의 발표 정도로 해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 대비해서 본다면은 쉽게 의구심이나 신뢰도를 다시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아마 정부 발표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발표가 나겠지만 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네.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놓여 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물론 저기 두 박사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변창흠 장관의 어떤 책임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대두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문제가 발생된 상황이고 네. 이것이 어떤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적인 범죄였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땐 정부 정책의 추진의 일관성이 있고 지금 장관이 바뀐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3기 신도시의 후속 조치와 그다음에 84 플러스까지 이제 3080 플러스까지 해가지고 84만 호로 공급하겠다라는 그것도 다 어떤 후속 변창흠 조치도- 표 정책이라고 예, 했겠는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지금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 사태에 어떤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 거는 제가 딱 봤을 때 이게 한두 번의 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실 누적돼 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다 하고 있지만은 말은 별로 안 하지만 우리 국토부 마피아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토부 결국에는 마피아. 국토부에 고위직으로 계시던 분이 LH공사에 가서 실질적으로 고위 임원으로 가고 다시 거기에서 이렇게 오는 예. 이런 그 연결고리들이 지금까지 지속돼 왔고 예. 그다음에 LH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이렇게 합치면서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를 지정하고 택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하는 모든 이 기구를 LH하고 국토부로 집중시켜줬기 때문에 조직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범죄 행위와 도덕적 행위의 결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좀 파악하고 그다음 그 본질을 파악한 다음에 원인과 그다음에 대책과 그다음에 기구 개편이라든지 조직 개편을 한 다음에 변창흠 장관이 물러나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 정부 내에서 HS공사 사장을 지냈고 LH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지금 장관까지 올라온 어떤 개인적인 이력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모든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변창흠 장관이 지금 장관하는 곳에서 만약에 책임을 진다라는 어떤 부분으로 간다 그러면 이 수습에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장관의 개인적인 책임보다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이 신뢰를 잃은 정부의 어떤 지금 주택 공급정, 특히 공공주택 정책, 그다음에 LH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하는 것이 전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예. 장관의 네. 진퇴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장관이 책임을 이제 어쨌든 그 말씀하시는 LH 거예요, 제가. 사장 재직 시절에 이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났기 네. 때문에 근데 사실 재직은 1년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아닙니다. 1년 2018년부터 예, 1년 19년부터 20년 그럼 사이에. SH 공사 사장을 하시고 할 때 주로 지금 사실 LH 공사. 토지 네.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의 예. 직원들의 이런 일탈의 해결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어떠한 식으로든지 좀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때가 드린 거지.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 사례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지금 장관께서는 그와 관련해서 명확한 어떤 그런 걸 발표를 하지 네. 않으셨거든요. 그냥 LH에서 자체 기관 자체에서 사과하는 지금 사과문만 네. 발표한 상태다 보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죠. 제가 예, 예. 지금 장관의 진퇴나 이런 부분을 언급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이사 대책의 핵심이 공공주도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공주도라는 것은 LH와 SH고 그걸 관리하는 곳이 국토부인데 지금 그곳의 도덕성이 정면으로 지금 의심을 받기 때문에
이번 이사 부동산 대책이 과연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되도록 굴러갈지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정부가 내세우는 최근에 있어서의 그 주택 공급과 관련된 정책의 기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공주도. 공공주도. 우리 공공에 맡겨주면은 이것을 갖다 책임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국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겠다 이런 거고요. 하나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직접 수용하는 방식에 유사한 것을 택해서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LH라는 이 조직 자체가 이번에 일부 직원들의 일탈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정부 정책에 있어서 주택 공급과 관련되는 모든 부분에 주도권을 제일 쥐고 제일 앞서 나가 네, 있는 그렇죠. 사실은 전쟁으로 치면은 최앞에 최전선에 있는 장수입니다. 네. 그런데 장수가 기본적으로 자질 문제의 시비에 지금 말린 것과 네.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 전체에 대한 의구심과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데다가 현재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신도시 3기 신도시 개발과 관해서는 토지 보상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토지 보상. 그 부분이 지금 일부에서는 뭐 벌써 시작이 되었고 예. 그런 부분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신이 이제 전제된 가운데 이게 원활하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이 주도해서 지금 LH나 이런 쪽에서 뭐 쪽방촌이라든지 도심 개발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직접 시행하겠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의 3분의 2만 동의하면은 이것을 갖다 수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내용들이 지금 예. 저번에 이사 대책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신들에게 뭐 일각에서 지금 뉴스상으로는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상황인데 그쪽에 LH 같은 그 주도적인 공공기관 즉 LH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SH라든지 그런 공사들 기관에다가 이 공공주도 혹은 공공의 직접 시행에 대한 사업을 온전하게 맡길 수 있겠느냐. 내 재산을 갖다가 뺏기다시피 해서 희생한 그 의미가 과연 전체 우리 국민 모두의 공공의 어떤 그 자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엉뚱한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익을 보고 투기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그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금 이번에 트라우마가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광명과 시흥을 신도시로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그 지역에 좀 상당히 불만들이 좀 있었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좀 있고 또 서울역 쪽방촌도 토지주들이 좀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그런 반대 목소리가 더 커져서 이 공공주도의 공급 확대에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그 반대하는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아까 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는 좀 거세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세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가 또 정부 정책의 불신에 더 겹쳐지게 됐을 때에는 더 힘을 더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3기 신도시의 공급은 어느 정도 차질이 있을 거라고 이제 불가피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신뢰성을 어느 정도 얻을 것이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투기 세력이 어느 정도 가세한 이 세력을 얼만큼 밝혀서 여기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조금 방향이 좀 밝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제가 장을 담그는데 구더기 몇 마리가 뜬 겁니다. 그렇다고 구더기가 떴으면 구더기를 퍼서 버리면 되지 된장 전체를 갈아서 엎을 수는 없거든요. 뭐냐면 지금 LH공사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도덕성의 문제, 그다음에 법적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투기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지역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결국에 정부는 공공정책을 국민에게 발표한 대로 주택을 공급해야 됩니다. 지금 설득을 열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설득을 100을 해야 되고 더 낮은 자세로 그리고 낮은 자세로 임해서 예정대로 이 3기 신도시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어떤 활로를 뚫어야 되는 게 이번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LH 내부에서도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 게 일부 직원들은 뭐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비난을 받았는데 한편 일부 젊은 친구들은 이제 정년을 앞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일탈로 이 젊은 사람들만 피해를 많이 보게 됐다. 그러면 상당히 내분도 좀 있는 것 같은.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또 억울해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전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드러난 사례 자체가 들여다보면은 아까 초기에 우리 이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형적인 투기적인 세력들이 토지 매입을 사전에 한 선매입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돼 예. 있다는 거죠.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보상비를 충분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지작물 부분을 설치하는 것. 거기에다가 농지인데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그 해당되는 사업 대상지가 다 예. 농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과수나무를 갖다가 좀 이식을 해놓거나 예. 아니면은 말 그대로 묘목 정도의 단계에서 그 사실은 본래 지정되게 되면 그 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쪽은 미리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그 보상금이 좀 늘어나는 거죠?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는 많이 거죠? 그래서 늘어나는- 묘목을 심은 거죠?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해당되는 부분이 농지인데 이걸 미리 그 취득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택지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용도 부분이 이제 바뀜에 따라서 보상비가 아주 더 커질 수도 있는 다양한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투기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모든 방법들이 이루어졌고요. 예. 두 번째로는 상당수의 그 해당되는 이번에 이름이 드러난 LH 직원들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뭉치거나 동료들끼리 네. 연합해서 또 제3자들 그러니까 네. 외부에서 일반 사회에서 있는 지인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그분들과 같이 어울려져서 하게 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 대토 보상이 된다는 그 부분까지 다 활용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부분의 큰 덩어리를 나눔에 있어서도 다 1000제곱미터 이상, 즉 1001제곱미터 이상으로 나누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부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억울한 분은 계시겠지만 예. 전형적인 전체적인 거래 유형이나 행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네. 꾼의 냄새가 너무나 여실히 나는 그런 모양들이 보여진다. 그리고 특정 그 금융기관 농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특정 그 해당되는 금융회사에서 지점 돈 농협 빌리는 지점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60억 가까운 58억이로 예. 알려지고 전체로 있는데 해서. 네. 그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실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확실한 정보와 내부적으로 이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이 없게 되면은 그 많은 3%의 이율로 지금 빌링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 지금 발표된 지 지금 하루 이틀밖에 안 네. 지난 상황인데요. 앞으로 정부 합동조사단의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성의를 가지고 조사를 할지는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또 상당히 많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 자체 내에서 그도 총리실 산하로 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약간 의구심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수사기관, 예를 들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최근에 모 중앙부처의 차관 되시는 분이 음주운전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도 네. 지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정부는 아마도 빠른 시간 내에 합동조사선에서 머물지 않고 더욱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쪽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상당히 정치 쟁점화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어떤 지금 신속하고도 더 철저하며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뭐 있습니다. 이미 정세균 총리께서 총리실 주도로 합동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지금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돼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설 수도 있는데 감사원 감사원대로 하되 뭐 총리실 주도로 하는 걸 조금 지켜볼 상황. 네, 과연 국민들이 지켜볼 얼마나 상황. 믿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행정부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수사기관은 어떤 또 수사기관 나름대로 네. 또 준비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또 대통령이 감사원에게 직접 이걸 감사하라라고 명령하는 것보다 감사원에서 저는 독립적 판단을 했고 이미 공익감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복합적으로 실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엔 제발 제 식구 감싸는 식의 어떤 이것이 아니라 좀 더 발본색원해서 이런 문제들은 엄청나게 지금 국민들한테 좌절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희망을 꺾지 않는다라는 건 이거를 철저히 조사해서 네.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LH 직원들이 농지를 이렇게 사게 되면 영농 계획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LH를 다니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이런 건 어떻게? 1년에 이제 90일 이상 경작을 할 수 있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근데 이제 이게 위법일 텐데. 농사를 그 짓기 과정에서. 위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이제 그 농사를 작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이제 문제와 보상의 문제는 또 이제 별개로 나갈 수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농사를 짓기도 전에 뭐냐면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상 때문에. 어떤 작용을 통한 어떤 예. 좀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보상을 통한 아까 지금 그렇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토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환지 방식에서 좀 더 좋은 땅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주택을 받으려고 했던 어떤 그런 의도가 좀 짙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지켜본
한 1만 명에 달하는 LH공사 직원들 중에 특히 최근에 입사했거나 젊은 조직의 친구들. 명예와 네. 긍지를 갖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하루아침에 좀 예. 날벼락이지 않겠습니까? 예, 전 국민의 투기 주범 지금 기관. 지탄을 받는 기관이 네, 국민의 지탄을 되버렸으니까요. 받는 기관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LH 직원의 어떤 그 명예를 살려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구태들은 이번에 좀 확실하게 발본색원 그죠. 되기를 좀 근데 저 그게 다시 한번 진짜 생각합니다. 기대를 참 그 하기 힘든 게 이 부분만 좀 꼭 예,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이번에 이거와 관련해서 저 LH 쪽에서도 지금 하나의 그걸 내놨습니다. 뭐냐면은 네, 발표했죠. 임직원의 토지거래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겠다. 사전 신고제. 네. 이거는 진작 의미가 없는 도입했어야 거죠. 될 예. 거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사후 약방문이 아니냐. 늘 그렇습니다. 네. 하는 일이.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총리실 산하에서 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하리라 보지만 역대 여러 가지 사례도 보면 이렇게 갑자기 태풍이 몰려오면 잠깐 피하고는 네. 국민들의 여론이 좀 잠잠해지는 시기를 거쳐서 또 없었던 이게 뭐 위야무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매스컴이나 언론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에 예. 이어서 얘기하면 대통령께서 명운을 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3기 신도시와 국민 이사 대책의 공공주택의 명운을 안정에 대해서 함께 LH공사가 명운을 걸으라 그랬는데 LH공사가 조사를 해보니 이것이 투기의 어떤 장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대통령도 말씀을 지켜서 조직의 명운을 건다라는 건 기구 해체까지도 저는 감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시흥시에서 지금 이런 게 터졌지만 삼기 신도시가 지금 이 외에도 5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유추해서 본다면 이미 발표된 5곳에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충분히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합리적 의심이 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문제가 그냥 의심이 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되는 지역이 가뜩이나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를 되었을 때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이나 지자체장들 가운데 반발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 말 그대로 불난데 지금 기름을 붓는 격으로 그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거죠. 예. 자, 이 봐라. 우리가 그때 반발에 반대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정말 잘하겠다고 했던 그게 다 흑우가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당장에 이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이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의 이제 사실은 새로운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하반기 즉 7월 이후에 사전 청약을 지금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각 LH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하고 지역적 조사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과연 7월 이후에 하반기에 사전 청약이 제대로 가능할지 그 부분도 흥행을 저는 보일 수 있을까? 네, 사전 네. 청약이. 자 그렇게 된다면 이게 미뤄지는 조금 뭐 한 그 단기적으로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전체가 3기 신도시 계획 전체에 대한 신뢰감과 여러 가지 어떤 사업 추진의 속도를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사실 이거 3기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해당되는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네. 또 이게 없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이것에서 어떤 특정 공기관의 어떤 도덕성 타락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향후 지금 예정되어 있는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수도권 등 여러 가지 주택 공급의 전체적인 계획 자체가 사실 지연되거나 어그러질 가능성이 많지 네. 않을까라는 그 부분에 저는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국민들의 실망이 클 텐데 어떻습니까, 이 소장님? 이사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됐는데 그 한 달의 효과랄까, 뭐 한 달 짧은 기간이지만 조금 효과는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월 상반기까지 이제 한 신도시급의 어떤 이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택지 지명을 이제 예정보다 상당히 빨리 땡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어떤 그 공공 재건축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지금 박차를 가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에 지금 사실 이제 이번 사건이 터졌는데 이제 그거와 약간 별개로 생각한다라면 이사 대책 자체는 어느 정도 저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민들이 이제 이 공급 시그널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상당히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예. 지켜보다가 이제 조금 시그널이 안정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제 좀 누그러지는 그런 단계에서 사실 이번 사건이 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가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정부는 이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예. 건 이제 기정사실이고요. 잃어버린 공신력 회복이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네. 가격 동향을 발표한 걸 보니까 여전히 상승은 계속되고 있는데 상승폭이 약간 조금 좁혀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거래량하고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예, 거래량이 지금 동반되고 있지 않은데요. 사실은 최근에 주간 동향으로 보면은 약간 주춤하는 또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는 예.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예. 월 단위 어떤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월 2월 달에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이사 대책이 이제 발표된 예. 고유에 그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상승폭은 오히려 월 단위로 보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역대 한 12년, 13년 만에 최고치를 상승폭을 보여주고 이사 있습니다. 대책에도 월 그래서 단위로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사 대책 이후에 대신 이제 지금 약간의 비수기로 접어들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설 연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서는 상당히 상승폭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거래는 있지만 많이 줄게 되어 예, 있는 월 거예요? 단위로서는 근데 전체적인 거래량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큰 폭으로 전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지금 2월 같은 경우에는 한 8천 건 이상의 예. 거래가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 같은 경우 아직 종합적인 완전한 집계가 된 건 아니지만 현재 나타난 것은 한 2천 건 좀 못 미치는 데다가 네. 아마 미산입된 것까지 포함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아마 3천 건을 넘기가 쉽지 않을 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매수 심리가 위축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나타난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단정적인 흐름의 하나로 예. 추세로 보기에는 조금 이런 감이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 들어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제 추이가 확실하게 줄어든 걸로 지금 나타나고요. 네. 가격은 뭐 여전히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이제 오르락내리락을 등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향세다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제 이른 예.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격 구조에 있어서의 이제 최근 언론 발표에 따르면 예. 신고가를 끌고 있었던 어떤 그런 그 가격 추세가 일부는 사실 자전거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계약이 다 취소되고 했다라고 신고가 승록했다가 또 취소하는 건이 굉장히 많았다. 예, 그런 그런 있었죠?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가격에 왜곡되긴 그렇죠. 해요. 왜곡과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관망세가 많아지면서 이것이 거래량에 반영됐는데요. 이것이 적어도 3개월 이상 아니면 4개월 이상 이것이 지속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LH 투기 전에도 이사 대책이 나오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어떤 부동산 그 SNS 커뮤니티에서는 과연 이 공공주도한 대책이 계획대로 될 것인가? 네. 5년에 83만 6천 호 지을 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의문도 좀 많고. 그렇죠. 예. 그 이사 대책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근본적인 한계가 뭐냐면요. 예. 이사 대책에서 변 장관이 숫자상으로 83만 호, 예. 기존에 127만 호를 합치면 210만 호에 가까운 물량을 쏟아내겠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장밋빛 희망을 안겨줬는데요. 중요한 것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토지를 마련하겠다는 거고 예. 토지 부분을 어디에 마련하겠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상당 부분이 빈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신규 택지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광명시형이 그 이후에 확정된 하여튼 최초의 택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그 이어서 계속해서 도심까지 포함해서 상당 부분의 택지가 지정이 돼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금 추가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사안이 터지다 보니까 새로 지정할 곳에 또 누가 투기를 했느냐 그럼요. 이것도 그 부분이 될 수 걱정인데. 있고 또 그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변 장관이 이번 사안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되는 시점에 있어서 공교롭게도 LH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사 대책 부분과 관련되는 구체화 과정이 앞으로
상당히 험난하지 않을까. 네. 사실은 국민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신뢰가 따라가지 않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역대 24번이 모두 다 실패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정도로 시중에서는 단정 지을 정도로 한 상태에서 이사 대책이 그나마 이 정부가 예. 거의 마지막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사활을 건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시작과 함께 이렇게 좌초 위기를 맞았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사 대책 자체가 숫자상으로는 어마어마했지만 실질적인 택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확정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LH 직원들의 이런 일탈 부분은 상당히 그 과정에 암초로서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보게 됩니다. 네, 특히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연끌을 하며 힘들게 준비하고 있는 그 젊은 청년들, 그 청년들의 분노가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려는 크죠. 그리고 청년들은 또 한 번 이제 정부에 예. 대한 어떤 실망이 크게 표출이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3기 신도시는 예정대로 공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한 205만 가구 정도의 주택은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래도 그중 관심이 가장 큰 것이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이제 이 도시들인데 이미 지금 5개 신도시는 지역이 발표됐고 일부는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서 부상 단계에 접어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약간의 저항은 있겠지만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광명 발표하면서 4월 달에 추가적으로 하나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한 2-3개가 더 발표될 거라고 예정돼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검증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길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제 어쨌든 올해 상반기 안에 6월 안에 나머지 택지 지구를 지정해서 공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저는 공급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도 현재 이제 일부 추진하고 신청을 받아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예정대로 결정이 되는 대로 이제 발표가 있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1기 신도시가 됐든 2기 신도시가 됐든 3기 신도시가 됐든 신도시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 항상 우리는 뭐가 붙냐면 그 해당 지구에 빨간 프랜카드가 붙습니다. 그거는 관행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 전부 그 어떤 그 해당 지역의 어떤 의사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투자해 놓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절실해서 이제 내가 여기서 떨려나면 거주할 곳이 없는 어떤 그런 분들도 거기 해당 지구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것이 투기인지 투자인지를 정확하게 좀 밝혀내서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 체계를 좀 더 바꾸고 지금은 뭐 LH공사에서 지정하는 감정 평가사가 와서 하는 이런 시스템과 제도 개선이 저는 더 급선무가 돼야 되고 정부가 택지를 발표하면 야 이거는 무조건 정부가 무조건 싸게 가지고 가니까 우리는 무조건 일단 반대해야 돼. 그리고서 하는데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국토부나 LH공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 이런 부분들의 제도 개선이 먼저 돼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들이 LH공사나 이런 데 눈치를 보지 않고 보상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라면 저는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LH공사 토지보상과에 근무하시던 분이 은퇴하고 나와갖고 토지보상센터를 만들어서 토지보상 업무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맡기면 보상 단가가 올라간다. 이런 게 우리 업계의 관행처럼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뿌리 뽑아야 될 적폐라고 생각하거든요. 부패구조의 부패구조. 하나구나.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저는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런 과정들을 지금까지 이 정부가 지금 4년을 넘게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데 왜 몰랐냐 이거죠. 아니죠. 수십 년째 내려왔는데 그거를 아니. 다 바꿀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수십 년이 너무 이제 그렇게 확대하는 건 좀 그렇고요. 저는 또 하나 이제 반드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LH와 관련해서 이 사안이 터지자 지금 관련되는 인근 지자체까지 지금 다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그런 않습니까? 거죠. 사실은 그렇게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또 하나의 원인 제공의 사례가 있는 게요. 지금 이 서울 수도권은 아니지만 현재 그 가덕도 신공항 부지로 되어 있는 그 가덕도 그런데
지금 사실 가덕도 신공항 일가 그죠, 인근에 그죠. 오고돈 시장에 전 그렇습니다. 시장에 일가의 땅이 있다. 이것도 상당히, 투기 의혹이다. 예, 이런 거죠. 상당한 큰 규모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그 해당되는 지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례로 나가신 그분이 사실 처음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그 2004년. 예, 네. 그 공약 자체를 내걸 때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이익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마 스며들어 있지 않나. 그랬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가덕도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당에서 모든 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된다면은 그 성추문으로 나가신 그분의 상당한 재산상에 또 일가 그 친척들이 일가의 예, 본인보다도. 굉장히 큰 네. 우리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공정한 사회와 상당히 관련성은 동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LH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상당히 그 분노와 함께 허탈감까지 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가덕도 신공항의 오고돈 전 시장 일가의 땅 투기 의혹도 아직은 의혹이니까. 네, 의혹입니다. 네, 이제 그리고 좀 이제 제가 조사를 생각했을 해봐야 때, 되겠죠. 예, 조사를 해봐야 되고 예. 우리는 뭐 과거에는 상당히 청렴한 시대에서 살았고 네.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서 엄청난 부패가 많이 행해졌고 또 어떤 정부가 들었으면 이게 참신하고 부패가 없는 정부라고 우리가 선을 이렇게 긋는 시기에 있는데 부패라는 건 어느 정부든지 저는 다 있다라고 봅니다. 네. 물론 그 부패를 걸러낼 수 있는 검증 장치와 어떤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얼만큼 만들 수 예. 있느냐의 어떤 사회적 의지와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 예. 어느 한 개인이 부패를 하고 그 개인과 관련돼 있는 어떤 이런 사안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모두를 싸잡아 가지고서 그건 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야, 이번에 지금 뭐 오거돈 일가가 뭐 어떻게 돼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 네. 그러면 발본색원에서 처벌하면 됩니다. 과거에 박덕흠 의원인가 그분도 그렇게 해 갖고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땐 누구나가 다 저지를 수 있는 저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고한 도덕성의 수립과 그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 적어도 토지에 대해서만큼은 좀 필요할 네. 거라고 생각을 여튼 합니다. 국민들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시흥의 LH 직원들의 투기 또 오고돈 일가의 가덕도 신공항 땅 투기 의혹 조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 모시고 토론을 해봤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그리고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